안녕하세요. 정밀의학 병원정보 시스템 사업단장 맡고 있는 고대 이상원 교수입니다.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의료는 예전에 경험적 의료에서 이제는 나와 비슷한 환자들이 다 모여서 그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나의 유전, 생활습관, 병력에 맞는 진단, 치료가 가능한 이제 맞춤형 치료, 이게 미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형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빅데이터를 잘 모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그 본부처에서 정밀의학에 관한 국가 과제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에 그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쓰고 그 공유해서 쓰면 여러 다른 병원이 마치 한 병원처럼 빅데이터를 훌륭하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맞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암 정밀의학에 대한 빅데이터 과제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홍보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정밀의료란 개인의 유전체, 임상,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은 혁신적이다. 기존 병원정보 시스템은 환자가 다른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본인 정보를 스스로 제공해야 했다면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들은 정보가 공유되어 환자가 다른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더라도 연속적으로 진료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은 경제적이다.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병원에서는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보수,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절감되고 환자의 경우 병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처방, 중복 검사 방지,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생산적이다.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 간 교류 및 협업이 가능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고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은 효율적이다. 저장 공간이나 성능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백업이나 보안
예, 좀 소리가 좀 작았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가장 우수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올려놓으면 그거를 여러 병원이 같이 공유해서 쓰면 당연히 경제적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전에 병원 정보 시스템을 보면 아래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병원들이 서로 다른 그러한 그 병원 정보 시스템을 쓰고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빅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로 쓰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마치 서로 다른 병원이 하나의 병원처럼 그렇게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는 뭐 저희가 쓰고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있고요. 2, 3차 기관용이 있고 1차 기관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모듈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용어 표준화를 하고 코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용어를 그 계속 표준화하고 유지하는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코드는 3명에서 5명 정도, 그러면 8명에서 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원은 그 정도 인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뭐 한두 명, 두세 명 가지고 겨우 유지하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없고 빅데이터를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그거를 전부 다 관리하고 많은 병원들이 함께 쓸 수 있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용어를 쓸 수 있고 그 용어가 바로 여러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모듈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병원들이 서로 다른 그 크기가 있고 사용하는 모듈이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병원이 사용한 만큼 그 모듈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89,000개의 용어를 그 표준화했는데 요거는 그 임상 진단, 수술, 간호 주호소에 대해서 글로벌 스노메디시티라든지 난다 닉 이런 거 같은 간호 용어까지 글로벌 용어랑 전부 다 그 매핑이 돼 있어서 글로벌 빅데이터 용어도 가능하게 돼 있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여러 병원이 요청해서 그걸 심사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뭐 병원 자체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그러면서도 퀄리티는 낮은 그런 용어 그리고 빅데이터 만들기 어려운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에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뭐 환자 상태를 볼 수 있는 EMR, 그다음에 환자들이 자기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가지고서 자기의 그 각종 검사 결과, 그다음에 약 처방 결과를 다 볼 수 있고 그 하는 PHR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또 한 150개 그 의료기기들 다 인터페이스해서 환자분들이 그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그 진료 때 환자가 동의하면 그 진료하는 그런 검사 결과와 함께 저런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합쳐져서 진료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모니터링도 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정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구에 대해서 미리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지능형 POC, 심혈관 만성질환 예측에 대한 것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클라우드에서 보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네이버는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금까지 그 언론에 날 정도의 의미 있는 이런 해킹이나 보안 사고가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국내에서는 보안 사고가 이렇게 수시로 나고 있고 벌써 올해만 해도 11건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 총리가 의무 기록이 해킹돼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하는 거는 뭐 수백억 이상의 최신 프로그램을 돌리고 안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보안 사고가 나지 않는데, 병원에 있는 우리 서버들은 이렇게 수시로 많이 보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우리의 데이터는 그 은행에 있는 개인 금고라고 한다면, 이제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집에 있는 튼튼한 개인 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에 관해서의 중요성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이제는 그 답은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클라우드의 장점은 이런 물리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응하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KR1, KR2 이렇게 가산과 평촌에 있는 두 개의 센터에 그 서버를 두고 있고, 그 서버 두 개가 리얼타임으로 항상 업데이트 돼 있어서 한쪽에서 재해가 났을 때 바로 다른 서버가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버에 이상이 생겼을 때 DR 서버를 통해서 한 30분 뭐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리커버리가 되고, 그걸 나중에 또 다시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는 다시 백업하려면 그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중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구성이 가능하고요. 또 클라우드의 큰 장점인 오토 스케일업, 오토 스케일 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그 자원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SI로 해서 서버를 둔다고 하면 뭐 5년 후, 10년 후를 예상해서 지금 미리 이런 서버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이거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수요가 발생한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서버를 설치할 때까지 뭐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병원이 또 신규로 증설된다고 하면 뭐 하나의 카피만 더하면 바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 27일 날 고대 안암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상급종합병원에 클라우드 전환이 100% 가능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클라우드로 100% 간 예는 이게 최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맨 처음 했을 때 들었던 가장 큰 이야기는 이런 그 고대 안암병원, 뭐 고대 의료원에 있는 1000병상, 저희가 1100병상, 1050병상, 800병상인데요. 이러한 병상 3차 종합병원에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픈할 수 없다, 클라우드로는 성공 못한다는 얘기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했을 때 희귀나 지질환 환자나 암 환자를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클라우드하고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모으지 않으면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도전했고, 삼성 SDS, 네이버 클라우드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티베로 이걸 했고,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걸 계속 해결해 나갔고, 저는 3월 달에 이거를 오픈할 때 그 전에 작은 문제들이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오픈하고 나서는 많은 뭐 여러 가지 오픈했을 때 이런 그 요구 사항들은 있었지만 클라우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티베로 DB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저는 그런 요구 사항을 계속 들을 때 뭐 싫은 소리를 계속 들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오픈한 걸로 인해서 올해 그 과기정통부에서
IT 분야, 헬스케어 IT가 아니라 전체 IT 분야의 그 최고 훈장을 저희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걸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오픈 전후에 병원 차원에서 환자 수를 전혀 낮추지 않고 성공적으로 오픈했고요. 근데 원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자체적으로 조금 환자 수를 낮췄는데 그것도 3주 차에는 완벽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오픈한 예는 없었고요. 지난 주에 안산병원 오픈을 통해서 3개 의료원이 완벽하게 오픈하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던 거는 저희가 이런 중요한 KPI 항목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 품질, 데이터 이행, 기능, 인프라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걸 진행했습니다. 그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 SDS와 고대 의료원이 함께 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 핵심 코어는 삼성 SDS의 기술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공익재단, 네이버 클라우드, 고대 의료원이 공동 자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가 보급 확산 및 유지 보수를 하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가 또 이런 AI 벤처라든지 뭐 제약 기업이라든지 이런 네이버 SDS 같은 기업이 또 AI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KPI 계획을 통해서 이걸 실적을 수치화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맞춰서 95%인지 100%인지 105%인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도 프로그램의 완성도, 그다음에 뭐 교육, 그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갑 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어느 부분이 뒤처졌는지, 그리고 뭐 목표로 가고 있는지, 뒤처진 부분이 있으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쪽에 추가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저희가 그 클라우드로 하는 거는 처음이었고 특히 천병상 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계속 부딪혔지만 그걸 계속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저희가 성공했던 거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그 국산 티베로 DB와 함께 그 클라우드화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라클 접속했을 때 그 당시에는 오라클을 쓰면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클라우드는 이게 함께 공유 경제를 하면서 경제적인 게 큰 장점인데, 오라클에 락인되면서 그 비용을 한다면 전혀 클라우드에 장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티베로 DB가 있었기 때문에 티베로 DB와 함께 손을 잡았고, 오라클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회사는 뭐 티베로가 티맥스가 오라클의 기술력으로는 한 95% 정도 조금 떨어지지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었고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오라클보다는 티베로가 훨씬 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했고, 지금 성공한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경영진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병원에서도 이런 엔터프라이즈급이 대학병원에서 성공을 못한다고 했을 때 이제 고대의료의 경영진은 여기에 과감하게 결정해서 도전했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의료진하고 행정직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API를 활용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인터페이스 한다는 데 많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PHS를 사용한다면 그 사용하는 병원들 사이에서는 환자가 동의하면 그 진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빅데이터가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클라우드에서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좋은 빅데이터를 만들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 세계병원이 이제 함께 오픈했고요. 지금은 부산 지역의 부산대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병원,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경북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뭐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들이 합쳐지면 고대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이런 훌륭한 국립병원이 함께하면 이렇게 그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이 빅데이터를 함께 모으는 건 글로벌로 처음이고, 저희는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훌륭한 그 미래의 정밀의료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놨고, 최고의 기업과 그다음에 최고의 연구진이 함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정부로부터 최고의 올해 IT의 업적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의 병원 정보 시스템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성공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 병원들이 어떻게 함께해서 더 좋은, 우리 병원도 이러한 빅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병원에 같이 조인하고 훌륭한 그 병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동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마지막 발표자 하셨는데 지금 단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시작하고 끝맺음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경영진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 부분,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뭐 끝으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은 없으세요? 저희가 입증을 했으니까 이제 정부, 그다음에 우리 병원들과 함께 뭐 중국도 못하고 미국도 못하는 4차 산업에 맞는 정밀의료를 진짜 같이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